네, 저는 지금 인피니언에서 인더스트리 쪽, 그래서 저희 쪽으로는 I2C3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모터 컨트롤 쪽 MCU랑 HVAC 관련해서 컨트롤러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에어컨 쪽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뭐 좀 해외까지 확장하다 보면 이제 히팅도 같이 이제 그 같은 제품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냉난방이랑 히팅까지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해외 쪽 관점으로 보면은 히팅이 좀 더 열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소비 전력이 더 큰 그쪽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 이제 워밍이 가장 큰 이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좀 가정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냉난방기입니다. 뭐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는 에어컨만 틀고 겨울에는 이제 바닥 온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해외 쪽에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냉난방기로 모든 이제 난방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에 대한 소비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좀 이제 유럽도 그렇고 냉난방에 대한 CO2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규제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곧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냉난방의 냉매를 아무래도 좀 발화성이 적고 이게 만일 샜어도 인체에 크게 무해한 그런 냉매로 좀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발화성이 떨어지는 냉매를 쓰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에어컨이나 이쪽에 보시면 효율 등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전기세랑 연결이 되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그래도 글로벌 대비 싼 편입니다.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효율을 좀 더 줄여주는 게 소비자한테는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효율을 어떻게 다시 나빠지는 효율을 개선하는 게 지금 가장 큰 OEM들의 가정업체들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아무래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파워 소자들을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이 보드 레벨에서 좀 더 이 냉각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한 좀 새로운 컨셉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뭐 IGBT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실리콘 기반에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듣고 있는 와이드밴드 갭 한마디로 뭐 SiC라던가 개인 소자들을 적용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비용적인 이슈가 가장 컸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먼저 생기고 그거에 맞춰서 OEM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 와이드밴드 갭에 있는 파워 소자들이 가격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안에 이제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실리콘 소자랑 거의 동등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건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좋은 게 있다고 하고 실험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무래도 모든 제품들이 규제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강제로 써야 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저희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팹을 많이 어떻게 보면 공장을 짓고 많이 이제 웨이퍼도 큰 웨이퍼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한다는 건 결국엔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거의 동일한 가격에 좀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국내 법안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거는 이제 EU 쪽에서 생기는 규제들이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EU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늦게라도 문제가 상장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국내 저희가 알고 있는 큰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 기반으로도 많이 수출을 대비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소음 진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시장에 특히 일반적인 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코스트 예민합니다. 코스트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터를 제어하고 피드백을 받는 여러 토폴로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한 솔루션은 이 피드백에 있는 이 전류를 센싱하는 걸 션트를 3개를 쓰냐 1개를 쓰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코스트랑 PCB의 가격을 PCB의 그 공간을 줄이기 위해선 원션트 방식으로 읽어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터 제어에서 FOC에서 원션트를 읽게 되면은 아무래도 3션트로 세상을 읽는 것보단 레졸루션이 좀 떨어집니다. 이 레졸루션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피드백을 받을 때 정확한 위치를, 포지션을 못 찾는다는 얘기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노이즈, 한마디로 진동과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설명을 디테일 하려면 잔표로 이렇게 보여야 하지만은 구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매번 들어오는 PWM 파형을 저희가 듀티를 계속 가공을 합니다. 이 가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원션트 FOC는 그냥 토폴로지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RPM이 굉장히 느리거나 아니면은 느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FOC의 트랜잭션에서 육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 트랜잭션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FOC를 정확히 각도를 제지를 못하는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저희는 매 들어오는 PWM 주파수를 듀티를 가공하고 그 듀티를 가공하는 것 중에서도 양쪽을 듀티를 모두 가공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또 픽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듀티를 픽스를 하고 한쪽으로 또 가공을 해서 임의의 좌표를 보통은 2개의 좌표를 사용하지만 저희는 하나 더 보정하는 좌표를 사용해서 각도를 원션트 FOC가 가질 수 없는 각도를 저희 갈 수 있게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3션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3션트에 준하게 레졸루션이 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FFT가 측정되는 노이즈 측정기로 측정하게 되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노이즈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터 자체를 FOC를 돌리는 알고리즘의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각 제조사마다 이제 FOC 알고리즘을 모두 갖고는 있는데요. 이거를 얼만큼 잘 처리하냐가 따라서 높은 MCU를 원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고요. 굉장히 낮은 MCU를 사용하고도 알고리즘만 잘 튜닝하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낮은 퍼포먼스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FOC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매번 처리를 수정을 해도 가능하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4폴짜리 모터를 구동했을 때 또 한 10만 RPM 이상 돌릴 수 있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저희 가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충분한 마진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시장에서의 우선은 구성을 잠깐 백그라운드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팬을 돌린다 그러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IC를 꽂고 하드웨어 로직으로 돌아가는 그냥 FOC 자동으로 돌아가는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MCU에다가 우리 FOC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넣고 좀 수정하고는 MCU 타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FOC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모든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구위로 다 빼놨습니다. 그렇게 빼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로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유도가 높고 그렇다고 MCU 쓰기에는 굉장히 사용성이 어려운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CU에서 그냥 FOC를 저희가 개런티해서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P-SOC-C3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M에서 M33코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iMotion은 간단한 모터를, 싱글 모터를 주로 돌리는 용도로 타겟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P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큰 OEM들을 약간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하나에 뭐 모터를 2개 또는 3개를 제어하는 그런 것도 가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최근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경쟁사랑 가장 큰 차이는 ADC 블럭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에서 3Mbps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12M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채널을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분할이 아니라 동시에 리드를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이점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ADC에서 디퍼런셜을 또 지원해서 2채널을 읽어서 하드웨어적으로 결과를 계산까지 해줘서 MCU에다가 알리기 때문에요. 빠른 ADC에다가 컨버전까지 하드웨어로 하기 때문에 속력적인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메인 OEM에다가 채택이 된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이 핀 배치가 보통은 이제 굉장히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뭐 컴프는 여기 있고 펜은 여기 있고 하다 보면은 그 위치에 가까워야지 아무래도 좀 라우팅이 좀 깔끔하게 되고 최적화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통신 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핀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점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모션 같은 경우에 가장 개발자들의 큰 피드백은 사용하기 쉬운 겁니다. 아무래도 모터라는 것이 그냥 MCU만 안다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에 대한 좀 기반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고객사들이 그걸 다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엔지니어들의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는 이제 만일 하드웨어 엔지니어이더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되게 쉬운 튜닝 가이드 하나만 제공하면은, 잘 몰라도 이 튜닝 가이드만 따라해도 모터를 튜닝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좀 쉬운 솔루션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선은 뭐 스위칭을 좀 고속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우선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로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풀 로드를 쓸 때 말고 중간 로드, 아니면 좀 굉장히 약한 로드를 쓸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겐이나 SIC를 쓰게 되면은 그런 중간이나 낮은 로드일 때도 좀 높은 효율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짧은 데드 타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열적인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이거에 대한 좀 뭐랄까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뭐 기존에 있는 IGBT나 이런 걸로 히트싱크나 뭐 팬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은 팬 정도를 빼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히트싱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와이드밴드 갭 종류의 뭐 겐이나 SIC 라인업이 계속 추가될 예정이고요. 이쪽을 포커싱을 할 예정이고요. 그와 또 상응하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MCU에 좀 라인업이 굉장히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빠른 주파수를 어떻게 보면 와이드밴드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해주고 아웃풋을 내줘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MCU와 파워촉 소자를 효율 같은 걸 맞춰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저의 첫 번째 플랜입니다.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의 강점과 사용의 편의성의 강점, 그리고 향후에 좀 지속적인 여러 라인업을 가져가는 게 저희 거의 가장 특징이고요. 이 점에서 특히 소음적인 거를 많이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